안녕하세요. 동봉택시 세상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잘 하려고 하지만은 잘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요즘 얼마 전에 이 카카오 티 블루 회사로부터 이 카카오 콜 배차 제한 1일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담당자에게 알아봤더니 불친절해서 난폭 운전을 해서 그런 신고가 들어온 게 아니라 아침에 바쁜 시간에 출근하는데 콜을 불렀지만은 이 손님인 자기에게 바로 오지 않고 길을 헤매고 있어서, 그래서 늦어서 회사를 좀 지각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통근버스를 놓치기도 하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화가 나서 전화를 해서 이 기사 신고를, 또 문자로 그렇게 신고를 했다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사실은 카카오 내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익숙하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구분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상황 판단이 잘 안 되는 것은 제가 아직 지역을 장악하지 못해서 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손님들은 지금 출근 시간 바쁜데 이 차가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고, 또 헤매고 있고, 또 찾아온다 할지라도 바로 찾아오지 않고 서로 손님은 택시를 찾고 있고, 또 택시는 손님을 찾고 있는 그런 숨바꼭질을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제가 근간에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이 대전에 이 산자락을 이렇게 깎아서 아파트 단지를 형성한 노은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노은동 산자락에서 콜이 들어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바쁠 때라든지 손님들이 조금 기사를 배려해서 이 정문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은 서로 만나기가 쉬운데, 늦게 이렇게 바쁘신 분들은 집 안에서 콜을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 손님이 또 움직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아파트는 정문과 후문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 산자락을 깎아서 아파트를 만들어서 그러는지 이 동과 동 사이를 다 이렇게 도로가 연결되지 않는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눈으로는 동이 보이는데 손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그 동을 가기 위해서는 정문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서 서로 손님과 만나는 시간이 거의 5분 이상 지체가 되어졌습니다. 출근 시간은 1분이 얼마나 급합니까? 그래서 그 손님은 계룡으로 가는 통근버스를 타야 되는데 제가 늦게 도착하고 또 서로 못 만나서 그 통근버스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룡까지 모시다 드리게 되어졌는데, 손님의 입장에서는 기사 아저씨가 늦게 와서 통근차를 놓친 데다가 자기가 이렇게 택시비를 왜 지불해야 되냐고 화를 냈습니다. 저는 또 손님에게 미안한 거는 사실이지만은
이게 번지만 찍어 놓으면은 이렇게 특별히 이 아파트에서는 눈에는 이렇게 보여서 갔는데 예, 찾아가서 만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어졌다, 미안하다.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결국 계룡까지 모셔다 드리게 되었고 가스비만 그냥 받고 돌아왔습니다. 예, 손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빠서 카카오 택시를 불렀는데, 물론 본인이 너무 다급하게 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바빠서 불렀는데 통근버스도 놓치고 추가 비용도 생기니까 예, 화가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 둘, 특별히 아파트 내비 경로를 따라서 오지 않고 손님을 찾으러 오는데 헤매므로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그런 것들이 주로 저한테는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배차 제한을 받고 난 뒤에 손님들에게 조금 더 빨리 모시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서대전역 내거리 쪽에서 아파트로 손님을 태워드리고 난 뒤에 반대쪽에서 콜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정문을 나와서 손님이 있는 그런 곳으로 가려고 하면은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 4차선 도로 지금 출근시간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그 좌회전 해야 되는 거리가 불과 한 50m도 안 되다 보니까 그 사이를 4차선 뚫고 3차선 뚫고 2차선 뚫고 하다가, 물론 천천히 하나씩 끼어들기를 해야 되는데 그 위치 자체가 너무 단거리다 보니까 제가 옆으로 끼어들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외제 신형차를 가벼운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이지만은 신형 외제차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난감했죠. 그래서 담당자가 와서 보고 또 블랙박스를 확인을 하고 가고 있는 차를 뒤에 제가 뒷범퍼 쪽으로 바퀴 뒷부분을 갖다가 접촉을 했기 때문에 가는 있는 곳에 신형 외제차는 가고 있고 저는 그 사이를 들어간 그 틈 사이를 제가 끼어들려고 하려다가 뒤에 바퀴 뒷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끌고 버렸습니다. 물론 크게 사고 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형차다 보니까 이 담당자가 과거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심각해 했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 직원도 와서 확인도 하고, 또 제가 그 차주에게 여자분이신데 죄송하다고 이야기도 드리고, 우리 담당자가 잠시 회사로 좀 들려달라고 해서 영업을 중단하고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외제차이기 때문에 부품을 외국에서 가져오는 거라든지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렌트하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그런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 차주가 신형인 그 범퍼를 다 바꿔달라. 그 일부 외제차들 같은 경우는 범퍼가 일부분이 아니고 통째로 이렇게 갈아야 되는데 그 범퍼가 거의 350만원 정도 되어지고, 그리고 그 차가 와서 그 범퍼를 반발하나요? 그것을 이제 교환하기까지 한 15일 정도 걸리는데, 그에 준한 외제차를 렌트하는데 하루에 50만원 정도 든다고 얘기를 해요. 이전에 했던
그 차는 한 15일 정도 렌트를 했는데 하루에 50만원 15일이면 750만원이지 않습니까? 범퍼가 350만원, 그 1100만원 정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차주에게 택시 기사의 수입이라든지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최대한 좀 렌트 기간을 좀 줄여달라고 부탁도 하고, 가능하면은 국산차로 렌트를 좀 해서 좀 양해를 구해라. 그래서 제가 차주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바쁘고 일을 봐야 되는데 저 때문에 이렇게 불이하게 그냥 이 문제를 만나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양해를 좀 해서 최대한 이 피해액이 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그분께서 일을 하시다가 된 부분이라 그렇게 크게 피해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1100만원까지는 나오지 않겠지만은 이 어느 정도의 그 금액이 발생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마음이 좀 심란하고 또 운전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지금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운전할 때에 안전, 또 안전, 오늘도 무사히 그런 운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유튜브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